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저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부자 말고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받는 그런 멋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생각을 알고 있으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하면 조금은 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좀 살만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도무지 뭘 할 수가 없네 막 이러면서 이런 푸념 아닌 푸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지나가도 지금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사건들이 지나가도 비슷한 느낌은 아마 계속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뭐 시작부터 악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삶에는 늘 따라다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라고 느낌이 좀 오시죠? 네, 이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하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만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항상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어떤 고통에 노출되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피할 수 있으면 참 다 피하고 살았겠죠 이미. 근데 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인은 이랬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취업 준비생 분들 보면 대기업 입사하는 게 로망이고 꿈이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 대기업의 조직원이 되어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도 없고 고단함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늘 행복할 것이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야 출근하자 막 이렇게 막 에너자이저처럼 출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겠죠. 네, 그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또 치열한 경쟁, 뭐 이렇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중압감 이런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제 지인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하셔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흔이 좀 넘어서 그 대기업에서 그만두신 거예요. 이게 그런 직장을 그만둔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분은 자기의 삶과 가족들의 보내는 시간들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크신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고 딱 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페이는 적지만 개인 시간이 좀 더 원활하게 보장이 되고 휴가라든지 뭐 월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직을 하시고 나니까 일에 대한 고통이나 고단함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취미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 열등감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이분이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미치겠다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걔 좀 꼭 이기고 싶은데 걔 얄미워 죽겠는데 걔를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 너무 화나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또 막 흥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에 대한 고통, 일에 대한 고단함,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로부터 이제 벗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벗어났고 또 하루하루 생활하시는데 형태는 좀 다르지만 또 이분께는 어떠한 고통이 다가오게 돼. 이분이 못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살면서 늘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왜 우리 사업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럽죠. 으리으리한 집에 막 고급 승용차에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몇백만 원짜리 시계에 막 먹었다 하면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시고 엄청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부럽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사업하시고 돈 많이 버는 분들이라 해서 고통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겠죠. 어떠한 형태로든 고통은 늘 따라다닙니다. 직원들의 내뱉는 고충과 뭐 일감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업의 성장, 뭐 이런 것들 방향성, 엄청난 중압감도 있을 것이고 배신에 대한 두려움, 뭐 배신은 이제 거래처나 뭐 사내에 있는 이제 어제까지 가족처럼 지내던 분이 갑자기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뭐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물론 맞죠, 잘 사는 거 맞죠. 근데 그렇다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나한테는 늘 고통이나 고단함이나 스트레스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도 제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보긴 좀 뭐하지만 제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은 소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 시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기타도 치고 뭐 운동도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운동은 근데 뭐 원래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는, 영일아, 너는 늘 행복하고 여유 있어 보이고 정말 너처럼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너처럼만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제 속은 저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저한테 계속 긍정적이고 뭐 편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인, 맞아요, 여유 있고 행복하고 행복해요. 근데 그렇다고 저한테도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저는 또 저만의 스트레스와 저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와는 좀 다른 형태로 저한테는 늘 그런 게 따라다녀요. 근데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누구의 삶에나 고통과 고단함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없길 바라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고통이 더 크게 우리를 휘감게 되는 것 같아요.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어떠한 스트레스나 고통, 고단함들이 늘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또한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부자인 분들,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일상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쯤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큰일이 터져도 태연하게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막 우억을 날리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10억 큰 돈은 날렸는데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또 되게 태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고통을 덜 느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태연하게 좀 더 여유롭게 그런 사건과 일들과 스트레스 받는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를 보면, 그분들은 두 가지에 대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마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수련을 통해서, 수련이라고 하니까 좀 무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수련을 통해서 고통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워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를 좀 끌어올려 주었고, 만족도와 삶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니까 일도 좀 선순환돼서 잘 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을 공부하거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방법, 공부, 마음 공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는 아직 뭐 부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늘 이제 이런 생각하는 법과 마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찾아보고 책도 보고 강연도 많이 듣는데, 그러면서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찾아낸 방법, 깨우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만나지도, 저는 진짜 부정적인 분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아요. 모임에 가서 계시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들, 계속 좋은 것들만 내 머릿속, 내 눈, 내 귀에 계속 들어오게 하고, 내 입으로 내뱉는 건 계속 좋은 것만 내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긍정적인 것을 이기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성공하신 분들, 부자가 되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게 스마트폰 배터리와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많이 쓰고 나면은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거든요. 방전돼 버리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글 보고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가장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쾌속 충전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가 조금은 업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어떤 영상들을 보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영상을 보며 막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에너지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게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명상입니다. 이 명상에 대한 건 정말 아무리 말해도 모자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명상을 통해서 나의 휴식을 통하고 마음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져 마인드풀리스라는 것도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건 진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고 해본 분들밖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명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내려놓을게요. 다음에 명상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대통령도 있고 지하철에 계신 노숙자분들도 고통은 받는다. 단 고통이 있다 하여 전부 다 누구나 고통스러워하진 않는다. 왜?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만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고통에 대처하는 지혜를 쌓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도대체가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너무 괴롭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고통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다면 아직 나만의 고통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구나 라고 심플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고통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몰라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안 보이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외롭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또 그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뿐이에요.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상의 흔한 일쯤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런 우리들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공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그 행복한 우리의 길 카페에서 이번에 10월 달에 10월 6일 날 2차 공개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공개 세미나 때는 그냥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 아니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섞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희 큰 힘이 되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